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해외 교민들, 여기서는 재외선거인이라고 하죠. 4월 총선에 투표하시려면 이번 토요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분들, 예를 들면 영주권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고 비례투표만 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살아있고 한국에 주소가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유학생이나 주재원이나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두 케이스 모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방송을 듣다가 포털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고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월 15일까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신청자 등록이 역대 최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률이 10%를 밑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한일전을 방불케 하는 진영 간의 싸움이 되고 있는데요. 4년간 그렇게 당하고 제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너무 뻔한 일인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국외 부재자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을 말하며, 재외 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을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악재로 인해 신청자 등록이 더욱더 저조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표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4년, 아니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선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등록 마감일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선거자 등록을 하셔서 소중한 내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네 번째 공판은 재판부가 바뀌기 전 마지막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 남부지법으로 이동이 확정됐습니다. 보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사실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한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게 지난번 재판장님의 말씀이셨고, 12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미 정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무죄 증거와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결정적인 무죄 증거라고 판단되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간 작성된 5억 원의 차용 계약서는 정 교수가 투자가 아니라 단순 대여해준 자금이라는 게 확인된 건데요. 또 조범동 재판에서는 조범동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아니었다는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태까지 검찰이 주장해왔던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모두 뒤집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범동 씨 사이에 돈 거래의 불법성을 판가름할 핵심 근거를 묻자 검찰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 송인권은 정 교수의 네 번째 공판기일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건넨 10억 원에 대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캐물었는데요. 재판부는 조 씨의 진술에 의해서도 2015년 12월 정 교수로부터 5억 원을 차용했다고 하고, 정 교수와 조 씨 사이에 금전 소비대조차 계약서도 작성했다. 투자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차용, 이자, 금전 소비대조차 계약서가 있으니 2015년 12월 부분은 대여라고 인정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 대여와 투자 용어를 섞어 쓴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자 배분율이 정해지는지다. 조 씨와 정 교수의 수익 배분율에 중점을 둬라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어지는 서증조사에서도 검찰이 수익 배분율을 설명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정 교수가 투자했다고 주장하는데 조 씨와 정 교수의 수익 배분율은 얼마나 되냐라고 직접 물었습니다.
검찰은 또다시 답변하지 못했고, 대신 검찰은 수익 배분율은 전형적인 투자 형태에서 나온다. 진술 조서를 보면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투자라고 호칭한다. 정 교수와 조 씨 간 거래의 성격은 특정 사업을 전제로 투자하고 수익률이 달라지는 비전형 투자라고 확인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조 씨는 수십 번도 넘게 투자라고 했는데 투자 인정 여부의 핵심인 수익 배분율은 왜 안 물었냐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은 게 원금 보장과 수익률이다. 조 씨가 정 교수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률을 약정했다고 파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의 거래가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지적하며 민사재판에서 투자와 대여를 많이 다투는데 원금 보장과 수입 보장은 대여로 본다라며 검찰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투자와 대여 평가 부분은 기존 민사 형사 판례를 분석 중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제의 10억 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정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 P 설립 과정에서 경영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조 씨에게 10억 원을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정 교수가 최소 수익금을 보존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매달 860만원씩 총 1억 5천여만 원을 코링크 P 자금으로 돌려받아 조 씨와 횡령 공모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 논리입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 씨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일 뿐이며 이자를 받는 데 관심이 있었지 사업 전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누가 봐도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보여지고 정 교수가 매달 받은 돈은 대여금의 이자로 판단됩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죠. 더더군다나 조범동 재판에서 코링크 P의 실소유주가 조범동이 아닌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검찰이 주장해온 기소 논리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송인권 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의심하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기 전 송 판사는 정 교수의 투자금이 대여금이라고 쇠기를 박아놓는 겁니다.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논리를 다음 재판부에서도 참고하고 판단하라는 의미인 거죠. 끝까지 소임을 다하고 인사이동되는 송 판사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결국 이 재판은 무죄로 판결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사건은 억지 기소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을 뿐입니다.